안녕하세요. 누가 나만큼 여자를 사랑하겠어의 주연입니다.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저 혼자인데요. 그냥 요즘 뭐랄까 좀 생각드는 지점들이 있어서 뭐 주저리 SNS에 글을 쓰는 것보다 사실 글을 길게 쓸 수도 없고 그냥 좀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냥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오늘 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일단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하나는 최근에 있었던 이제 약간 뭐랄까 스킨십? 동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어떤 몸에 대한 터치에 대한 부분인데요. 남단이 그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고 있다가 그 사회자이신 남자분이 이제 남단을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만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튼 좀 터치를 이렇게 했다 한 것 때문에 혹시 이제 남단이 불편했진 않았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런 터치가 좀 과했다. 그런 몸에 대한 터치, 타인에 대한 몸의 터치가 좀 과했다라는 것 때문에 좀 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거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일단은 이제 뭐 일부 태국 팬분들께서는 그게 태국의 자연스러운 스킨십 문화라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회자분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가 남성 동성애자 게이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남단을 터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런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하지만 또 다른 이제 팬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 상대분이 게이든 상관없이 어쨌든 타인의 몸을 좀 과하게 만지는 것, 함부로 만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좀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스킨십 문화라는 건 사실 아시아 좀 문화에서 어느 정도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한국도 보면 굉장히 뭐랄까 이 퍼스널 스페이스를 좀 지켜주지 않는 그런 지점들이 꽤 있거든요. 어른들이 아이의 몸을 함부로 만진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 안에서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약간 특히 동성 간의 터치는 뭐 괜찮다. 그거는 그냥 별 다른 의도가 없어. 그냥 자연스럽게 만지는 거지. 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일단 저는 뭐 동성간이든 이성간이든 뭐 아니면 뭐 어쨌든 성소수자끼리든 뭐 아니면 어른이 아이가 귀여워서든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이제 타인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갈 때 어떤 몸에 대한 터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설사 그 터치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의 사람이 그냥 괜찮아 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 괜찮은지 아닌지 모르는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문화 자체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사실은 뭔가 미묘하게 불편한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은 거 아닐까? 라고 나 스스로 그냥 이렇게, 아, 괜찮아, 라고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본인도 이게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항상 타인을 만질 때, 어떤 터치를 할 때, 허그를 하더라도, 뭐 손을 잡더라도, 어떤 걸 하더라도 좀 먼저 물어보고 동의를 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관계이든 간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설사 연인 사이,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사실 성폭력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우리가 그에 대한 동의에 대한 감각을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의 문화야, 관습이야 라고 하기에는 이제 어쨌든 우리의 시대가 변하고 있고 타인의 몸, 나의 몸 이런 서로의 섹슈얼리티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우리의 인식에 또 자리하고 있잖아요. 점점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또 뭐 미투 운동 같은 경우도 그런 그런 맥락에서의 또 한 부분이기도 했고 이 동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어려워요. 늘 그런 매번 뭐 누군가를 만질 때마다, 손을 잡을 때마다, 내 애인이어도 매번 손을 잡을 때마다 동의를 구해야 되나요? 사실 그렇진 않긴 하죠. 그것은 어떤 암묵적인 동의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건 어떤 감각이 계속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것은 이전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다. 아니면, 새롭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이것을 계속 경험을 쌓아가면서 어떻게 동의를 구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이제 남단 씨와 그 사회자분의 일도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논의를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이런 문화를 좀 바꿔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문제에 대한 비판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비판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함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서로 상처 주지 않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이제 한국 GL 팬들 사이에서 지금 Enemy with Benefit의 트레일러에 나온 어떤 장면, 아마 일본 이자카야 같은 데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뒤에 플래그가 걸려 있는데 그게 이제 라이징 선 문이란 말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팬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사실 알긴 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게 그 플래그가 전범기가 아니긴 해요. 전범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라이징 선 무늬가 확실히 들어간 어떤 이제 플래그였거든요. 이것이 한국이나 다른 이제 전쟁 피해국 팬들이 봤을 때는 좀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제작팀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태국이나 다른 또 일부 일본 팬분들께서는 그것은 그냥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이다. 그 라이징 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 전범기로서의 의미로 쓴 게 아니다라는 또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특히 지금 같은 때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팔레스타인 침략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무고한 시민들,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좀 우리가 전쟁을 이미지하는 것들, 전쟁과 제국주의를 이미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히 경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라이징 선 무늬가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의미, 제국주의의 전범기로서 쓰인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의도는 분명 창작진들도 그런 의도로 그걸 걸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또 태국에서는 이제 한일 역사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문제가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전쟁을 이제 미화하고 또 어떤 제국주의 관념을 계속 전파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엄청 이상하거나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일본 내에서도 그때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문제에 대한, 그거에 대한 그 크나큰 잘못을 기반으로 평화헌법을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일본 시민들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걸 우리 모두가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평화라는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에 전쟁이 그런 굉장히 나쁜 기억들이 담긴 무늬를 지우는 것, 좀 빼달라고 하는 것, 빼는 것, 그게 저는 그렇게 큰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창작진들이 앞으로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태국의 많은 이제 GLBL 창작자들이 저는 K-pop 창작자들과 이제 비슷한 위치에 점점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글로벌 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창작자로서, 예술가로서의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태국 안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글로벌을 대상으로 많은 이들이 본다는 걸 염두에 두고 좀 더 섬세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은 우리 문화에서는 괜찮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떤 비난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알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좀 유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그게 엄청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사실 다 다른 문화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관습이나 우리가 배워온 역사나 여러 가지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제 뭐 우리가 너무 나를 세워서 얘기하기보다는 어쨌든 그것이 왜 문제인지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이런 지점들을 좀 함께 같이 얘기하면서 좋은 어떤 방향들을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좀 배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역사나 문화에 대해서도 좀 배울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요즘 저도 이 일들이 연이어 이런 일들이 일어 있어서 좀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고 제가 또 최근에 K-pop 아이돌 문화 관련해서 책을 또 쓴 사람으로서 약간의 어떤 뭐랄까 이 팬덤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무감 같은 게 들어서 한번 또 주저리 얘기를 해봤어요. 오늘 뭐 재밌는 얘기는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또 우리는 즐거운 재밌는 리뷰에서 또 만나요. 안녕.